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주에서 안 살래, 이주지 민 역대 최다. 뭐 이건 온타리오주나 BC주나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젊은 세대, MZ세대가 대거로 알버타주 뉴브런즈윅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MZ세대 1981년서부터 1996년생인데요. 그러니까 30대 뭐 초반 그 정도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온타리오주로 왔다가 혹은 BC주로 왔다가,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대부분 알버타주 또는 대서양 연안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 저 BC주, 밴쿠버 지역에 있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버타주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너무너무 이사를 가고 싶어하고 또 이민하는 사람들, 근데 BC주에 꽤 오래된 사람들도 알버타주에 가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주변에 알버타에 관련된 뭐 그런 거 올리면은 댓글에 확고하게 나는 무조건 밴쿠버 최고예요. 밴쿠버 제일 좋아요. 막 그런 댓글 막 달리잖아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알버타주에 15년 정도 살다가 오다 보니까 그런 이유 너무너무 확실히 또 이해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온타리오주에 살다가 또 알버타주로 가는 것도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디를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건가, 저는 당연히 뭐 밴쿠버나 토론토 대도시권에 거주를 지금 생각에는 100% 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알버타를 택했었던 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뭐 잡을 잡고 풀타임 잡을 잡고 그리고 뭐 하우스를 사서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주긴 해요. 그래서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야, 결국은 돌고 돌더라.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밴쿠버야, 결국은 온타리오 토론토더라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이 경험들을 해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근데 애초부터 온타리오 즉 토론토나 밴쿠버에 거주하기가 또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생각에 만약에 알버타로 가겠다는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지만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본 조건은 뭐 두 젊은 부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면 혼자서 젊은 두 부부가 둘 다 풀타임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당장 1년 내로 하우스를 살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만족이 된다면, 저라면 알버타주로 가서 뭐 거기서 뭐 아이들 낳고 어느 정도 키우고 뭐 돈을 좀 모아서 다시 이사 온다든지, 애들이 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사를 온다든지, 그런 정도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알버타주는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알버타주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주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알버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affordability, lifestyle, career 먼저 쭉 살펴보시면요, 정말 설명을 되게 잘 해놨어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하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쭉 살펴보시면 왜 알버타로 사람들이 뭐 지금 가고 있는지, 알버타주에서는 사람들을 왜 모으고 있는지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름은 이거예요. Alberta is calling. 알버타는 나의 운명. 알버타 널 부른다. 날 부른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캐나다에서 첫 집 마련이 가장 쉬운 곳은 퀘벡주라고 합니다. 첫 해 $70,000로 가능하고, 뭐 온타리오주는 가장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데 BC주, 온타리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퀘벡주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이 뭐 사기네이라는 지역이래요. 평균 주택 가격, 싱글하우스 가격이 $250,000라고 합니다. 굉장히 싸죠. 이 정도면은 사실은 콘도, 캘거리나 에드먼튼에서는 정말 작은 콘도를 살 수 있는 돈이고요. 이 돈이 밴쿠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돈이긴 한데 온타리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퀘벡주 사기네이가 어디요 도대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퀘벡주 있죠, 온타리오, 몬트리올 있고 퀘벡시티 있고, 이 사기네이라는 것이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작은 타운입니다. 굉장히 작은 타운이고, 보니까 강물, 그 호수에 있고, 호수 양옆으로 강이 흐르고, 보면은 도시에도 좀 이런 레이크가 있고 또 강이 또 흘러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작은 타운이고, 굉장히 막상 적응해서 살고 뭐 풀타임 잡고 산다면 건전하게
되게 건전하게 살기 좋을 곳인 건 같아요. 정착하고 풀타임 잡고 아이들도 키우고 뭐 고향이라면. 근데 저희 같은 이민자가 이렇게 약간 외곽 지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도 없고 한인마트도 없고 또 아이들 클 때 뭐 정말 이런 우리가 백인들하고 완전 영어가 막 100% 돼가지고 문화도 딱 일치해서 적응하기 쉽다. 뭐 그러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일단 언어도 좀 부족하고 그죠. 근데 언어를 잘해도 문화 코드가 맞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살기 힘들어. 이게 정말 나중에 보면 크게 느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거기나 퀘벡입니다. 퀘벡. 영어도 아니죠. 여기는 또 프렌치도 잘 써야 돼요. 정말 쉽지 않다. 뭐 영어를 베이스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 사람들도 퀘벡 이런 외딴 지역에 들어가 살기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거는 뭐 기사가 거의 얘기는 떴습니다만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렌트 사기 수법도 천차만별. 자 예방 대처법은 렌트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사기를 맞지 않았지만 이번 테넌트 때문에 좀 살짝 또 골치를 아플 뻔 하다가 잘 됐어요. 다행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첫 번째 렌트를 잘 냈고 두 번째 렌트를 또 기다리는 중인데 두 번째 렌트가 시작될 때는 저도 사채빚을 내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렌트 사기 피해를 경험해 봤는데요. 어떤 다른 학생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2020년에 렌트를 구하는 중에 주인이 한 달치 렌트 디파짓 요구를 했대요. 원래 반달치잖아요. 근데 아마 현지성을 잘 모르든지 어쨌든 한 달치를 냈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주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옛날 사람이랑 모습이 달라서 깜짝 놀랐다. 결국 사기당한 걸 알았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친구는 한국에 돌아갔나 봐요. 5월 8월 달. 그래서 서블리스, 그러니까 서블렛이라고 그러죠. 렌트를 줬는데 그 사람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라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렌트를 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신원조사랑 다 해야 되는데 좀 귀찮긴 해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괜찮네 느껴지면 뭐 귀찮게도 전화를 해서 또 뭐 물어봐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5월 달에 들어왔나 보자요. 근데 7월 달부터 렌트비를 안 내고 겨우겨우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다 겨우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됐는데 근데 그 7월 달 렌트비를 겨우 반달씩 받아냈고 그리고 세입자들이 떠났을 때 집 상태가 엉망이었다. 아마 여름에 여기 놀러와서 깽판 치고 파티하고 난리치고 떠난 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치를 보증금을 요구했을 때 잘못된 걸 느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고 집주인은 막 답변을 막 재촉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생각 못하게 빨빨 답하라고 막 다그칩니다. 네, 저도 30% 그 후려치는 오퍼를 받았을 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하게 1시간,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1시간밖에 안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품이라 그러면 거의 2억짜리 제품을 파는 건데 1시간밖에 시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게 얼떨결에 대답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빨리 그냥 계약서 써보면 끝나자는 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보증금도 받고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세입자 신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었던 게 좀 후회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랜드로드로서 세입자를 여러 번 찾고 사기도 당해봤죠. 만약에 맘먹고 사기 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보긴 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깽판 칠 거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좋은 직장 찾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생각하겠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뽑기의 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는 밴쿠버 영사관 레지던셜 테너시 브리치 같은 곳에 이제 신고를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뭐 캐나다 알지 않습니까?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지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100% 보상을 받는다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테넌트들을 잘 또 고를 수 있게 여러 명 인터뷰도 하고 전화도 잘 하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서로 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일이 되는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기당했을 때도 결국은 제가 해결을 하게 됐는데 매니저도 해결을 했죠. 그냥 좋게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긴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좀 반짝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안 좋다 보니까 나홀로 월세 상승 더 오를까? 2023년에 하락 요소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얘기를 하면요. 월세에 가장 큰 영향을 지금은 미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이제 사실상 멈추긴 멈췄다고 보이긴 하죠. 그 월세도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월세가 멈추고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흐름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믿지 마시고요. 자, 모기 대출을 통해서 집주인들을 받았기 때문에 월세를 계속 올리는 거죠. 모기지가 올라가니까 모기지 페이멘트 올라가니까 나도 월세를 올려서 내가 집주인이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계속 올랐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민자의 유입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까지 총 145만 명을 무려 145만 명을 목표로 지금 이민자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지금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이런 인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수. 작년만 해도 살짝 100만 명이 들어왔다는 보고서가 있었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계속되는 유입자 인구들, 캐나다는 인구를 걱정하는 분이 어떤 분 댓글 다셨는데 제가 보니까 캐나다 통계청에서 인구가 거의 70년까지는 더블업돼요. 인구가 2배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오르는 인구 분포 그래프를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떨어지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가 캐나다인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주택 건설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택 짓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력 수급 부족과 자재비 인상,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도 돈을 빌려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집을 져야 되는 건데 이 건설사조차도 돈 빌리기가 쉽지 않고 인력도 부족하고 자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가지 이유를 봤을 때 렌트비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결국은 이러면은 차라리 떨어진 집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진짜 집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상황 많은 걸 압니다. 뭐 너무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또 상처 주려는 건 아니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들 그래도 나는 렌트할까 집을 살까를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늘 똑같은 생각입니다. 캐나다 식품 가격이 상승세가 곧 꺾일 것. 보고서에서는 이미 식품 가격은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랩로하고 불려서 엄청 혼났죠. 왜 이렇게 올리냐고. 근데 어쨌든 이제는 식품 가격도 지금 가스오일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식품 공급 가격이 루크네 사태 때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고기값. 고기가 우리 아이들도 남자애들이어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네, 근데 정말 고기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거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옛날보다 2배 이상 느낌이 어쨌든 간에 고기값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밴쿠버에 있는 이제 놀드스트롬, 밴쿠버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는 놀드스트롬이 지금 이제는 폐쇄를 하기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요.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리퀴데이션, 그러니까 셀링 오프, 그러니까 가격 싸게 아마 시작부터는 10% 20% 시간이 갈수록 30% 40% 나중에 정말 물 거의 다 팔리면 80% 90% 거의 선반까지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놀드스트롬이면 아무래도 물건도 좀 좋은 거고 하니까 가면은 좀 살 게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퀴데이션은 사전적 의미는 내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그 행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완전히 뭐 떨이로 팔아내는 거죠. 이게 내일부터 매시브 리퀴데이션이 시작이 한다고 합니다. 놀드스트롬 아무래도 좀 옷도 좋고 좋은 거 많이 있는 곳인데 한번 가볼만 하겠죠. 옷이나 이런 거 좀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놀드스트롬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또 대략 살펴본 또 부동산 뉴스와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